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학교폭력과 소년법을 교육 연구하고 있는 서민수 경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부모님께서 꼭 알아야 될 딥페이크 성범죄와 그 다음에 조금 무섭긴 하지만 사실은 무서운 건 아니거든요. 예방만 잘하면. 그래서 그 예방법과 대응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딥페이크라고 하는 건 좀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딥러닝의 AI 기술과 그 다음에 페이커, 가짜라는 의미가 합성이 된 하나의 AI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디지털 범죄와 지금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뭔가 같이 평행이론을 걷고 있다는 느낌을 좀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아이들을 둘러싼 디지털 범죄가 디지털의 기술이 등장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같이 생기고 있다는 게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도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좀 같이 봐주는 시선도 조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딥페이크가 나왔을 때 사실은 우리 주변에 또 일상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중학생이 저한테 이런 교육 자료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 자료까지 보내줬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학교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도시락을 만들어주는 우리의 즐거운 상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기능도 있었죠. 하지만 디지털 딥페이크와 관련돼서 딥페이크의 성범죄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냐라고 보면 미국의 대형 커뮤니티라고 하는 레딧에서 사실은 시작이 됐습니다. 딥페이크라는 아이디를 가진 한 익명의 이용자가 미국의 유명 팝 가수 같은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영상과 사진을 가지고 포르노그래피랑 합성을 하면서 이게 그 커뮤니티 안에서 처음으로 금지 규정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죠. 다시 정리하면 딥페이크 성범죄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서 다른 사람의 신체, 얼굴, 그리고 목소리 등을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과 합성, 그 다음에 변형하거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형태로 제작, 유포하는 범죄를 딥페이크 성범죄라고 합니다. 실제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보면 사실은 이런 딥페이크 같은 걸 보통 재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재미로 만드는 가짜 영상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격을 짓밟는 진짜 범죄라는 걸 이번 시간에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딥페이크는 사회 용어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규정 없이 쓰고 있는 용어고 법률적인 용어는 사실 허위 영상물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개정된 법률을 좀 보면 부모님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꼭 알아야 되죠. 왜 그러냐면 10월 16일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 16일이 지난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지금 현재의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거나 저장만 해도 처벌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호기심이나 장난이나 재미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봐도 꿀밤 한 대 주고 그냥 말았다면 지금은 아이들이 호기심이나 장난이라고 할지라도 소지하거나 시청하거나 저장만 해도 범죄로 취급받고 있다는 걸 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딥페이크의 등장 배경과 피해 실태를 한번 토봐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딥페이크는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닙니다. 2015년도에 아예가오라는 삐뚤어진 문화가 좀 있었습니다. 이 아예가오 문화가 지인 합성이 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학생들의 얼굴 사진과 포르노그래피의 이미지가 결합된 지인 능욕으로 이어지는 범죄까지 진화했죠. 그리고 나서 등장한 게 딥페이크 성범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바로 올해 2024년 8월 26일 드디어 겹지인방이라고 하는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또 다른 범죄의 방이 하나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가 이러한 이슈를 두고 1차부터 8차까지 피해 신고 접수를 받았는데 총 542건, 그 다음에 수사 의뢰는 457건, 애써 노력 끝에 245건 정도가 삭제 지원을 받았고 제일 중요한 거 피해자가 901명이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95%가 넘는 학생이 865명이 사실은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전국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범죄 집중 단속을 펼쳤는데 3분의 1 이상 387명을 검거를 했고 이 중에 촉법소년도 66명이나 검거를
네,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딥페이크가 확산한 그 이유와 피해 실체의 핵심이 뭐냐? 요걸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딥페이크 성범죄는 왜 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또 빠르게 또 청소년들이 대부분 이렇게 가해자가 많으냐라고 보면 일단 접근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에 이 딥페이크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이 깔려 있고 쉽게 다운받을 수 있고 또 텔레그램에 들어가면 많은 겹치인 방이라든지 이런 딥페이크 방들이 진열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들어가기에 너무 좋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되게 편리하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만들지 않아도 이미 세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에 들어가서 부탁을 하면 그냥 1회 정도는 무료로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의 핵심은 뭐냐면 피해자를 찾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피해자 찾기가 왜 쉬울까요? 당연히 쉽죠. SNS에 들어가 보면 내가 친구가 아닌데도 그 상대방의 사진이나 이미지를 또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되면 물론 더 깊숙한 내용을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프로필 사진 정도는 다운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크레딧과 토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 텔레그램에 들어가면 실제 아이들이 몰라도 많은 딥페이크 방들이 진열되어 있고 그 방에 들어가면 공짜로 그냥 자기 학급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딥페이크 성범죄로 의뢰를 하면 1회 정도는 무료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1회만 무료로 만들어주고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나가면 되는데 아이들이 그럴 수가 없죠. 더 만들고 싶고 더 욕심이 생기니까 또 만들어주세요 하니까 그쪽에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범죄자들이 두 번째로 만들거나 세 번째로 만들겠다는 크레딧이나 토큰, 다시 말하면 텔레그램에서 파는 화폐를 이용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기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이용한 게 뭡니까? 돈은 없으면 친구를 데리고 오면 크레딧을 하나 더 준다. 토큰을 하나 더 준다.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학교별 단위로 또는 크게는 지역별 단위로 이번에 딥페이크가 확산됐다는 게 이번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피해 실체의 핵심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우리 학생의 얼굴 사진과 포르노 이미지나 영상이 결합된 겁니다. 그러면 요까지 끝나면 사실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그렇게 공포를 느낄 정도의 정서나 감수성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피해의 핵심의 실체는 뭐냐? 이 합성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옆에 뭐가 따라붙냐면 이 학생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학생의 학교 학년반 번호가 적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학생의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일부 사건에서는 이 학생의 남자친구가 있는 반면 또 다른 친구가 있고 부모님까지 인적사항이 게시가 돼서 같이 이 패키지로 유포가 됐다는 거죠.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건 우리 아이를 더 힘들게 만든 건 범죄를 상상하게 만들잖아요. 귀가를 하거나 학교에 등교를 할 때 오고 가고 하면서 평상시에는 지나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이러한 리스트나 이름이나 자기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것처럼 상상을 하게 만드는 범죄 피해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 학생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신저로 연락을 해서 협박을 하거나 강요를 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딥페이크 성범죄 그럼 예방을 어떻게 할 거냐? 부모님들께 좀 손에 잡히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하나의 디지털 역기능, 다시 말하면 디지털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나타난 하나의 범죄와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예방법을 찾으면 다른 것 나타나면 또 거기에 맞는 또 예방법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크게 보자고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등장을 해서 우리 아이들의 손에 쥐어질 때마다 새로운 범죄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이 인식도 부모님들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디지털 기기를 딱 손에 쥔 이상 디지털을 사용에 대한 선택권이 아이에게 있다는 걸 교육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을 사용할 때 결정권도 니한테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죠. 네가 선택을 했고 네가 결정을 했으니까 디지털 사용에 대해서 책임에 대한 권리도 니한테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는 일단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SNS에 개인정보 좀 게시하지 말자. 두 번째, SNS에 프로필 사진 올리지 말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들이 사진이나 영상을 찍다 보면 자기의 집 주소나 아니면은 학교나 활동 지역을 배경으로 많이 찍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것도 하나의 사생활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집 주소라든지 이런 사생활 정보도 조금 올리는데 조심하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도
우리가 조금 조심해주자. 우리 아이들이 보면 친구들하고 찍다 보면 나만 조심하면 안 되잖아요. 내 친구도 조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의 개인정보도 올리지 않는 걸로 이렇게 좀 이야기해주고, 마지막으로 이번 딥페이크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에게 상처도 많이 남겼지만 그래도 그나마 조금 성과도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많은 교육자들이나 사회적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일부 아이들은 이미 카카오톡이나 SNS에 자기 프로필 사진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부모님께서 같이 좀 거들어 주셔서 카카오톡이나 이런 SNS에 비공개 전환하는 걸 원칙으로 하면 어떨까? 요거를 아이들에게 좀 제안을 해서 약속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가해를 예방을 하려면 이렇게 좀 짚어주면 어떨까요?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이용해 가지고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들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제작하지 않는다. 요걸 좀 약속받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10월 16일 날 이후로 법률이 개정돼서 이제 법이 아주 엄중해졌다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시청만 해도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 사이트 내에서나 또는 또래 친구들과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같이 시청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시청하지도 않는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내려받거나 보관해서도 안 된다.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아이들은 많은 영상이나 이미지를 다운받아요. 근데 여기에서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다 보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내가 다운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쿠키 형식으로 아이도 모르게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주의를 좀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이에게는 불법 사이트에 들어가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보지도 않고 다운받지도 않고 클릭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조금 약속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 등에서 SNS 공간에서 또는 허위 영상물을 팔거나 사지도 않는다.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돈이 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일부 아이들은 텔레그램 같은 보안성이 잘 돼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가 제작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매매하는 사례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영상물을 제작해서도 안 되지만, 시청해서도 안 되지만, 보관해서도 안 되지만, 이 제작한 걸 매매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좀 약속을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허위 영상물을 소장하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건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아이에게 꼭 좀 약속을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유는 무슨 말일까요? 유포라는 개념입니다. 공유하는 순간 유포가 되기 때문에 이건 더 엄중하게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에게 큰 위험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공유하기 싫었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허위 영상물을 일방적으로 보내거나 아니면은 광고처럼 보내가지고 아이를 클릭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아이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허위 영상물을 보냈을 때 또는 스팸 문자 같이 이렇게 링크를 누르라고 했을 때 그때 절대 누르지 말고 바로 그 문자를 삭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삭제만 그치지 말고 다른 친구들도 또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나 학교 전담 경찰관이나 아니면 경찰에 아예 112로 신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면 아이들에게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렇죠? 학교 선생님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우리 학급 전체가 또는 우리 학교 전체가 또는 우리 지역 전체가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신고해야 됩니다. 이건 부모님이 고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학교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겠죠. 책임교사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께 신고할 수 있고, 학교에다가 좀 말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거나 불편하다면 학교 전담 경찰관의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발생을 했다면 사실은 피해 당사자가 피해를 입었던 피해 영상물을 빨리 삭제를 하는 게 피해 회복하는 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고와 함께 삭제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천시 교육청과 비롯한 유관기관은 이 삭제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삭제 기간이 보통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별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이 있는데 인천에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를 할 때 많은 부모님과 아이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신고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사실 신고라는 건 용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많은 감정이 들어가고 많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인천시 교육청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익명으로, 다시 말하면 신원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안을 접수를 해서 피해자의 정서를 충분히 고려를 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찰 신고도 똑같습니다. 경찰 신고에서도 피해자가 신분이 노출될 경우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있을 경우에는 가명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신분을 숨겨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삭제 지원을 했을 때는 부모님하고 같이 가는 게 아이들은 좀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혼자서 삭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부모님, 딥페이크 성범죄는 학교가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인 경찰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청소년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청소년과 관련된 전문기관들도 학교를 도와서 지금 아이들의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심은 부모님이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부모가 함께하면 반드시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